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비문학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했던 어쨌든 자, 선택지부터 있는 걸 얘기를 해주면 네. 전개 방식, 표현 방식, 설명 방식 맞는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논지를 제시한 후 논지, 그러니까 논리적 가지, 근데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례만 표시하면 되겠죠. 네. 자, 화제를 소개한 후, 그럼 대화의 주제. 그러니까 주제나 논지나 화제나 비슷해요. 네. 근데 화제는 이야기 없는 중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논지는 논리적 주제의 가지라는 뜻이에요. 자,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 없애는 과정, 예외적인 사례. 이것도 사례인데, 사례 종류인데, 여기 사례를 검토고, 이거는 배제고. 자, 주장을 제시한 후, 주장이면 주제일 수도 있고, 그죠? 주장과 객관이 있겠죠. 예상되는 반증, 이건 반증 사례네요. 그럼 사례 종류가 하나로,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고, 이건 예외적인 사례고, 이거는 반증 사례고. 네. 근데 통해 주제를 이거는 일반화했고, 이거는 강화했고, 이건 명료화했고, 이것도 검증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쟁점을, 논쟁의 지점, 주제를 쟁점을 존재하는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네요. 그러면 각 주장마다 사례가 있어야 되네요, 이거는. 네. 자, 주제를 제시한 후, 그러면 이 쟁점, 이게 왜 헷갈렸냐면, 이 주제가 쟁점이 되고, 이 주제가 주장이 되고, 주제에 대한 대화가 화제고, 주제에 대한 과제가 논지죠. 그럼 다 관련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걸 검토한 거고, 이거는 배제한 거고, 예외적인 거, 이건 발례로 증명한 거고, 이거는 각각의 사례, 주장마다의 근거고, 이거랑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으로 본 거고, 여기는 초점하고, 주제를 다른 사례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점할 수 있고, 비교하면서 정정할 수 있고, 그 다음 반증하면서 강화도 할 수 있고, 예외적인 사례로 없애면 일반화시킬 수 있고, 검토하면서 명료화시킬 수 있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를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나와갔는데, 다행히 이 사례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만 확인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이해됐죠? 네. 그러면,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 표현하는 방법에 표현했을 때의 효과가 다 나온 문제니까 굉장히 검토하기 좋은 문제로 낸 거예요. 네. 그런데 각각 주제를 어떻게 썼냐는 보는 거죠. 자,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근접한 내용이니까 아는 것인데, 이거를 쉽게 풀었네요. 자, 이걸 봤을 때, 이거는 19세기 초니까 다른 연도가 나와야 되고, 그죠? 프러시아 나오고, 절대주의의 잔재하고, 절대주의와 자본주의 나오고 있어야 되고, 프랑스 혁명 후라는 거니까 시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프랑스의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했느냐? 그럼 당연히 개인 사익 추구해야죠. 상식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해서 개인들이 왕권을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했는데 사익 추구가 불가능하면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풀지도 않고 다 밥이네. 헤겔은 그죠? 헤겔 마르크스 헤겔은 공산주의니까 빈곤 문제, 계급 갈등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뒤르켐은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이기적 욕망이란 단어만 찾아보면, 아노미만 찾아보면 되고, 헤겔과 뒤르켐의 공리주의를 발단하는 공리주의가 시민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 공산주의로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기적 욕망이니까. 그러면 헤겔과 뒤르켐의 공통점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을 찾으면,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 자, 이렇게 하면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을 실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치고 공익 실현. 포커스가.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 그러면 국가 견제 잘 뽑았고, 치안 복지 문제의 해결 기능. 그럼 치안 복지의 해결. 치안 복지. 공유주의를 억제하고 이렇게 가로치고, 도덕적 개인주의. 시민 외부에서 국가의 연결고리. 국가와 연결. 외부에서 국가와 연결. 이렇게 한 다음에 공통점 아닌 걸 지워가면서 풀면 되는데, 이제 풀었네요.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 자,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23번과 22번을 보니까, 이게 어떤 사회에 대한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학자들이, 그죠?
해결하는 방식이나 어떤 사회를 움직이는,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자, 사회 문제를 바라봤을 때 과학적 연구, 아니면 객관적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 뭐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을 것도 있죠. 이론, 예를 들어서 디르켐이나 헤겔이나 이렇게 나름 논리적으로 과학,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시공간을 넘어 보편탄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사회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변한다는 것이겠고, 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맞추어서 주관적 문제의식도 있어. 주관적으로 문제의식을 느꼈으니까 이게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과학적 연구에 의한 사회과학 이론을 만들었는데, 사회적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게 맞다는 거죠. 무관할 수가 없죠. 자, 사회적 이론을 이해하는데 그 이론이 만들어진 상황적 배경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만 읽어도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답이 이건데, 그죠? 네. 읽지 안 하고 이건데,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조정을 해주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개인과 사회의 관계, 디르켐, 이런 게 공리주의, 개인주의, 공리주의 받는 공동의 이익이니까 개인주의일 수도 있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은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나눈다면 그 자유를 통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함을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통제하고 사회로 가자. 절대주의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가, 자유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그죠? 네. 이 자유와 자유, 개인의 자유와 대비되는 사회 평등 하는 사회주의가 나오게 되고, 이 자본주의와 대립돼서 공산주의가 나왔죠. 네. 그러면 이런 배경을 따져서 생각을 하면, 어쨌든 이거를 쉽게 클리어하면, 요거는 기억, 니은 일부 찾아갖고 쉽게 클리어시키고, 네. 그 다음에 요거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는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요 상황만 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예시라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뭐라고요? 이런 상황, 이런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초점이 절대주의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해결에 대해서, 아니면 디르켐에 대해서 이 네 개만 해결하면서 예시를 어떤 식으로 썼나만 확인하면 되네요. 네. 그럼 다 풀리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고, 자, 이제 비문학으로 독해를 해줍니다. 자, 보시면, 사회 이론은 구조와 상호작용. 그럼 구조, 사회니까 상호작용 두 개만 되죠. 그럼 사회 이론은 구조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다 지워도 되죠? 네. 구조나 상호작용. 자,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과학이죠, 그러면. 네. 사회과학. 지우고,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 그러면 과학인데 사회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19세기 하면 다른 세계도 나오겠죠. 시민사회론을 얘기할 때 살펴보자. 그럼 19세기 하면 다 지우면 끝이죠. 시민사회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다. 17세기에서 19세기 등장했지만, 초에 국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교한 인물이 해겔이다. 해겔부터 했구나. 그가 활동 시 유럽, 프러시아의 절대주의 시대. 프러시아는 절대주의네요. 산업자본주의가 당연히 미성숙했겠죠. 떼어서, 그래서 이유니까 이렇게 떼어서 자본가를 육성하면서 빈부의 격차, 계급 갈등, 지금 생기네요. 지금 있는 거, 사회 문제, 시대적 과제였다. 그는 사익의 극단, 사익이 모여서 국부를 증대한다는 공리주의, 이게 공리주의네요. 그러면 이렇게 사익을 모여서 국부를 증대해준다는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추가 일으키는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한다. 분부, 자, 위에 나왔으니까, 그죠?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는 사적 욕구를 추구하면서 영역에서 욕구를 해서 추구하는 공동체 윤리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공동체 윤리여야 된다고 했고, 그죠? 사회적 의존 관계여야 된다고 했고, 네. 그죠? 개인들의 사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 플러스. 네.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개인도 인정했지만 했죠? 아까? 네. 했지만 개인도 인정했지만 이게 사적 영역이었다고 생각했다고요. 특히 그러면 치고 사익조정과 공익실현 둘 다를 기여하는 직업단체나 복지 및 치안문제 복지행정조직 이게 나중에 국가가 되죠. 이 두 기구가 신문사의 이상적인 국가를 끌고 가십죠. 네. 네, 연결도가 된다. 아까 단어도 나왔었죠. 이거 읽은 거. 네. 하지만 이렇게 끊어줘야죠. 시민계급과 계급 갈등은 시민사회의 근원적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없어. 따라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네. 자, 그다음에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던 계몽주의, 깨달음을 주는 사람, 기대와는 다르게 됐다는 거죠. 사익을 추구하는 사회에 파편된 개인주의들이 각주장이 되고 빈부격차가 또 심해졌죠. 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 단체, 고용주 단체 생겼죠. 네. 를 불법으로 규정한 샤를리에법. 이런 혼란. 왜? 얘네들이 더 사익을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니까. 네. 90년 동안 시행되었으나 그러나 결국은 A에서나 그러나 결론 B잖아. 네. 사익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박스 쳐야죠. 네. 프랑스 사회를 일치시켰다. 더 뒤르켐은 이러한 아노미 상태죠. 아노미 상태. 무규범 상태를 파악하고 이게 뒤르켐의 정의네. 최대 다수의 최대 항목에 표방하는 공리주의, 벤덤. 개인의 이심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노미를 조정한다. 그래서 공리주의 별로다. 네. 사익을 조장하고 공익 공동체 연결을 할 도덕적 개인주의, 그런 도덕이 붙은 개인주의. 이로써 직업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수행하는. 얘는 강조했네. 위에는 싫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해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겔하고 달랐다고. 네. 정치적 중간 집단인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 견제하는 역할, 전달하고 견제하는 역할로 보았다. 자, 해겔과 드리켐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직업단체의 역할 기능을 연구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통점 썼네요. 네. 하지만 그러나 생각이 달랐다. 두 학자는 시민사회 철저히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공통점이네요. 네. 시대적 배경이고 공통점이다. 근데 뭐가 달랐냐?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당한 연구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렇지만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한 현실 문제 상황이나 이론과의 주관적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주관적 의식에 연결받았다. 현실 문제에 영향받았다. 네. 이런 거겠죠. 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시 아닌 거를 제끼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네. 자, 이게 보면 같은 상황인데 그죠? 어떤 사회적 과학을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이게 반증은 아니죠? 네. 예외적인 것도 아니죠? 네. 대표 사례, 명료화도 아니죠. 각각의 주장을 하고 그 사례, 비교평가, 정당화, 사례의 다른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두 시각.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명료하는 사례를 검토하는 대표적 사례는 이게 두 가지 사례인데, 논지를 제시한 후, 명료화. 구체, 대표적 사례, 또 세모.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봤는데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본다는 거잖아. 사회를 마주보는 면이 주관적인 거나 주관적이 다르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잖아. 네. 근데 예외적인 사례는 아니죠. 예외적인 건 대표적이니까 이건 제끼고. 네. 주장을 제시한 후 반증은 아니죠. 반대를 증명한 건 아니니까 각 주장에서 사례를 비교 평가해서 얘는 이렇게 얘 주장을 하고서 사례를 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주장한 다음에 주장에 근거를 댄 건 아니거든. 네. 사회를 보고 판단하니까 동일한 사회의 모습을 보고 다른 관점으로 분석했거든. 학자 두 명이. 네. 그런 다음에 사회과학 방법론의 연구를 할 때 사회 구조나 상호작용을 하는데 뭐가 이 객관적 속성을 연구를 할 때 이게 사회과학은 많지만 현실의 문제와 그 이론가의 주제의식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다 이렇게 5번 뽑는 게 더 맞을 듯한데. 답이 뭐요? 1번이요?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명료했다.
그러니까 A하고 B 접근하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 얘가 파악한 건 어느 때야? 해겔이 파악할 때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사회를 판단했지. 네. 그지? 누가? 해겔이 어디서부터야? 여기 위에. 위에서부터. 그러면 얘는 프러시아를 한 거네. 얘는 프랑스를 한 거고. 뒤르켐은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을 이뤘던 계몽주의의 다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프랑스 시민사회 위축시켰고, 다수당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겔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뒤르켐은 다르게 표현했다. 그럼 이건 뒤르켐 얘기지? 네. 뒤르켐. 네. 뒤르켐은 뭐라고? 프랑스 사회고, 얘는 뭐라고? 해겔은 프러시아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례가 아니지. 그러면 두 개의 대표적인 사례, 프러시아의 사회를 보고, 폴란인데, 얘는 프랑스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찾았어야 되지. 네. 그래서 이게 한편 이렇게 돼야 되지. 네. 그러면 이 위랑 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는 거지. 그런데 사회를 보는 건 같은데 그 사회가 다른 거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프러시아의 사태, 프랑스의 사태를 한 거지. 됐죠? 네. 이렇게 풀었으면 되고, 그러면 이게 풀어지네? 네. 자, 됐네. 프러시아의 절대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보내는 해겔. 요거는 해겔 거, 네. 요거는 해겔 거, 네. 요건 디르켐 거, 네. 요것도 디르켐 거, 요거는 해겔과 디르켐 거,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해겔은 잠재와 미성숙한 자본주의 혼재 있었네. 맞죠? 프랑스인들은 사익 추구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네. 했네.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게 답이 홀랑 나오죠. 네. 그런 다음에 해겔은 빈부갈등했고 디르켐도 이기적 욕망했죠. 아노미 상태. 네. 두 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둘의 해결책이 다른 거는 얘는 국가가 해야 된다고 치고 디르켐은 사회단체가 전달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거까지 해서 하면 끝났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나머지도 다 됐죠. 네. 그러면 뭐가 힘들었죠? 요거는 글쓰기의 관점에서 사회적 방법론 선택지 연결을 했으면 됐죠. 네. 선택지 상호 연결이 부족했던 거고, 요거는 다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서 요거를 나눴으면 요 두 개를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를 요거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여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풀 수 있었죠. 네. 그러면 통째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선택지 비교. 아직도 뭐라고요? 선택지 비교가 조금 더 초점이 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내용보다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